중국의 1대1로에 참여했던 많은 나라들이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는데 반해 한국과 협력했던 방글라데시는 아프리카 전체 대륙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파산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연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 사업에 무심코 참여했다가 경제 성장은커녕 되려 막대한 빚더미에 오르게 되면서 결국 국가 부도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을 보다 못한 주요 외신들 역시도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세계 각국이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오히려 한국과 경제협력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이를 특집 보도로 내놓고 나서면서 중국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영국의 대표 경제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날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이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동참했다가 경제 성장은커녕 오히려 국가 부도에 내몰릴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방글라데시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타임스는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1990년경에 방글라데시는 여느 빈곤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경제적 빈곤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시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00 미만에 불과했고 전 국민의 44%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오늘날에 이르러 방글라데시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고 추켜 세우면서 이러한 밑바탕에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다른 신흥 국가들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영국 매체는 그동안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성장 모델을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찾았지만 이는 목표치가 상당히 높았을 뿐더러 당장 이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역시도 뾰족히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의 경제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스는 빈곤 위기에 직면한 대다수 국가들이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글라데시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룩한 세 가지 경제 성장 요소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데 오늘날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이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로 영국의 대표적인 투자 전문 회사로 잘 알려진 르네상스 캐피털에서 현재 수석 경제연구원으로 역임하고 있는 찰리 로버트슨이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추격되는데 이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문맹률과 출산율을 낮추고 여기에 더해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기반 시설 역시도 필사적으로 구축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신흥 국가들이 성공적인 경제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식자율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1인당 300kWh 이상의 전기 공급과 출산율 3명 미만을 반드시 갖춰야만 방글라데시처럼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매체는 아프리카의 대다수 국가들이 방글라데시가 구축한 이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방글라데시처럼 식자율이 70%가 넘게 됨에 따라 곧바로 생산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국과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은 매우 열악한 환경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영국 매체는 기니비사우와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나이지리아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1인당 전기 보급에서 300kWh를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신흥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족 규모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방글라데시와 달리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이를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가족 규모에 따라 가계저축과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산업구축을 위한 중앙은행의 재정 투입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가용성과 경제성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출산율이 일정 수준보다 너무 높으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보츠와나와 모리셔스를 비롯해 모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출산율이 3명을 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그나마 중위권의 경제 규모를 보이고 있는 케냐만 놓고 보더라도 출산율이 3.4명에 그치고 있는데 반해 오늘날 세계 최빈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니제르는 출산율이 6.7명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같은 주장이 전혀 허황되지 않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군다나 영국 매체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당장의 경제 성과에만 급급한 나머지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맹목적으로 뛰어들게 되면서 결국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 파산에 내몰릴 정도로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이 현실적인 경제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착실히 경제 성장을 밟아왔던 방글라데시의 성장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세 가지 요소를 충실히 다져왔던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이 마침내 오늘날에 이르러 1975년 당시에 한국이 이루기 시작했던 한강의 기적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는 이러한 상황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듯이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1인당 GDP는 1990년대에 비해 무려 8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매체는 오늘날 방글라데시의 출산율이 2.0명에 이르게 되면서 교육과 건강을 아우르는 복지 분야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고 금융과 산업 분야에서도 더 많은 자본이 투자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빈곤율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이나 줄어들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는 방글라데시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멀리하고 오로지 한국과의 협력을 다방면에 걸쳐 추진함으로써 매해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는 현재 옥스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스테판 더콘 교수와 최근에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가 오늘날 경이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의 초기 경제 성장 방식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한국의 섬유 기업들을 국내에 대거 유치함으로써 1970년대 당시에 한국처럼 섬유 산업을 방글라데시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 매체는 지난 1984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출 규모가 3,2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방글라데시의 섬유 산업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3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이 같은 상황이 전혀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준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는 지난 2020년에 방글라데시가 의류 수출로 벌어들인 금액이 아프리카 54개국이 달성한 수출액보다 2배나 많은 액수를 기록했던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를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이뤄졌던 한국 근로자들의 대규모 해외 파견 역시도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국 매체는 한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지난해 방글라데시로 보낸 송금액만 놓고 보더라도 무려 220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방글라데시의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매체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 같은 경제 성장 노력에 더해 한국과 국제개발기구의 지원을 발판 삼아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방글라데시의 빈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때문에 영국 매체는 다른 여느 신흥국가들처럼 방글라데시 역시도 아직까지 거듭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연일 고군분투를 펼치고 있고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냉전으로 인해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왔던 방글라데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면서 결국 최근에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이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의 성장 잠재력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앞으로도 위력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1974년 당시에 방글라데시를 방문했던 미국의 키신저 국무장관이 방글라데시 경제를 밑빠진 바구니라고 지칭했었던 것과 달리 오늘날 방글라데시 경제는 다른 여느 개발도상국들보다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만큼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도 이를 적극적으로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통해 세계 각국과 동반 성장의 노력을 펼쳐왔던 한국의 경제 협력 방식이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진심 어린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에서도 경이적인 경제 발전이 뒤따르고 있음을 여실히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한국과 아낌없는 협력을 추진해온 방글라데시 또한 무궁한 경제 번영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